그래서 여기 제가 표를 만드는데요. 이 표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수치들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옆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두 줄로 나눴습니다만, 위에 있는 순번이 1번, 인디고로 뽑았다,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계산했을 때, 아래 표에 1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길게 쭉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샘플을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로 뽑은 150모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뽑았을 거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는 이 두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 넣었고요. 이 제록스는 혹시 몰라서 넣습니다. 왜냐면, 인쇄업자분께서도, 아주 두꺼워 보이긴 했는데, 정말, 왜냐면 원래 100을 써야 되는데 150을 쓸 리가 있을까? 해서 아리송했던 거죠. 왜냐면 또 만져본다든지 그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첫 재검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120도 뽑아보자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120도 주문을 했습니다. 150, 120,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100모조지고, 100모조지는 여기 제가 이제 롤 용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앱선 프린터로 뽑아버리면 제대로 이제 좀 정리가 될 거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정상투표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관위에서 바꿔치기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나왔어야 될 용지는 100모조지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의 규격도 100모조지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100모조지를 쓰지 않으면 규격에 제가 알기로는 이 오차 허용 범위는 4%로 알고 있습니다. 4%. 4%를 넘어가면 업계에서는 이거는 규격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관위에서는 그 범위를 몇 %로 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대충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계의 규정이 4%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차의 범위를 10%로 하면 어떠냐? 괜찮습니다. 10%도 넘어가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지나가면 되겠고요. 지금 조슈아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번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기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하면 공직선거법 아마 107조인가 109조의 1항은 구격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선거무효 사유의 1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 번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구격투표지, 정상투표지, 합법투표지, 이 투표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오차범위 4%를 크게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면은 1번처럼 휴레패커드 인디고 모델에서 평양 150g 모조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거는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단박에 위조 투표지가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무게를 측정하는 거,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요. 3번이 기준점이다. 3번이 조작이 없는 게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한 부분이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투표 용지를 프린트를 한 거죠.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했는데, 가로는 변함이 없겠죠. 롤 용지를 썼으니까.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측정을 했더니 100.2가 됐습니다. 100.2 정도는 오차 범위고, 그리고 100.2라고 정확하게 그래도 확실하게 기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154라고 했습니다. 근데 152.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측정의 가치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절반으로 잘라뒀든지 아니면 더 길다든지 가로 세로만 정확하게 재면 이거 평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그 가로 세로 1m까지 늘렸다라고 그 수식을 넣으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 만약 가게 되면 언제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딱 재고 두께까지 재고 무게까지 딱 쟀을 때 정확하게 위조냐 아니냐가 바로 딱 판별이 되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엑셀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뭐 아마도 이제 또 보시면은 이 뭐 오차 퍼센트 이런 것까지도 판별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상이면은 뭐 이거는 가짜다 이런 게 뭐 알림까지 뜨면 더 좋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뭐 크게 필요가 없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기능들을 이제 최대한 넣었습니다. 이게 뭐 많이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디에서 만든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강남에 있는 인쇄소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프린트한 인쇄한 기기, 예, 이거는 HP 인디고라는 기계로 있다. 이건 앱손으로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종이 같은 경우는 이건 롤 용지를 썼다. 뭐 이런 거고요. 종이 규격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조지, 백상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모조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 모조지, 120 모조지, 100 모조지. 이게 사실 평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조군으로 하나 추가해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비교를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는 이게 대한제진인가 좀 잘 모르겠는데 밀크라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지난번에 이제 인천연수를 그 개표를 했던 인천지방법원에서도 이 종이를 썼습니다. 밀크라는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차하면은 근처에서 해서 이제 또 잴 수도 있고 하니까 무난하게 쓰는 이 용지들도 다 넣었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규격 평량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150 모조지니까 150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제 A4 용지는 그 겉에 80이라고 써 있습니다. 평량이 80이다. 80 미터 이렇게 제곱 이런 식으로 퍼 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단위가 80g 퍼 제곱미터. 예, 여기 위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미터 제곱 퍼 그램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렇게 표시하구나. 예,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A4 용지 이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안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은 요걸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를 잰 거거든요. 무게는 10장 재도 괜찮고요. 100장 재도 괜찮고요. 뭐 3장 재도 괜찮습니다. 선관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안 된다. 5장만 재라. 괜찮습니다. 5장만 재도 됩니다. 대신 여기서 오른쪽에 장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수를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걸 3장을 잰 무게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132라고 해보겠습니다. 132인데 사실은 100장을 잰 게 아니라 50장을 잰 거다라고 했을 때 결과치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환경, 그러니까 이제 뭐 재검표 상황에서 막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어떻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능들을 다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학만 하시면 국민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냥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두께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3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역 투표지는 이제 제곱미터당 100g 모조지를 씁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흔히 100 모조지인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의 용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1번 휴레패커드 인디고의 제곱미터당 150g.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150g 모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라는 기준점을 딱 놓고 그냥 단박에 계산하면 지금 조슈아님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100장을 재는 경우, 10장을 재는 경우 그냥 장수만 집어넣으면은 바로 밑에 있는 그래프 테이블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장이냐? 뭐 100장을 잰 거면 100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두께를 꼭 넣어야 됩니다. 두께를 넣어야지만 그 정확한 밀도까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제가 이제 측정을 못했지만 제가 임의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한번 이번에 이제 아쉽게도 인천 양산 의뢰를 경우에는 두께를 못 잰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슈아님이 계속해서 두께도 함께 무게도 재야 되지만 두께도 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두께 재고 무게 재면은 그냥 단박에 10분 만에 그냥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선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재현 씨가 머리가 좋을 때니까 덕수상고 나와가지고 대법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30분만 보고 지금 시간부터 보면 됩니다. 단박에 그냥 선거 무효 소송을 어떻게 판결 내려야 될 거냐 뭐 이걸 딱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보고도 이제 뭐 그냥 엉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어디 가는 줄 알죠? 네.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의로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규격 평량, 이거는 당연히 뭐 선관위는 100 모조지를 썼다고 하니까 선거법상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100이라고 좀 써놨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18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네. 지금 롤 용지체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래서 18mm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제가 한 장을 쟀었군요. 제가 한 장을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벽장 두께를 여기 보시면은 두께를 한 장당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12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훨씬 두꺼울 텐데 이거를 제가 임의로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한 18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기 인디고보다 무게가 더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17이나 18 이 정도로 해야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제가 임의로 다 넣은 겁니다. 물론 이제 민경욱 후보 페이스북에서 수치를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무게는 264였다. 그리고 가로 세로는 100에 154라고 선관위가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해서 이제 입력을 했는데요. 이 264도 정확한 건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가장 정확한 거는 무게를 재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야 이거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이걸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264라는 거를 이제 확실한 건지는 저도 그걸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입력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 장은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 이걸 넣어도 되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측정을 했을 때 0.12가 나와야 정상이다. 이건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저울에다가 이거 한 장만 올려놓고 저울에 쟀을 때 원래는 0.12가 나와야 된다. 무게는 1.57g이 나와야 된다. 한 장당 1.57g이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고처럼 2.26이나 그 이상이나 이렇게 나와버리면 아주 큰일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냥 위조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조슈아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 기준 구격 투표지는 장당 1.57g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번 같이 이렇게 양산을 같은 경우는 2.26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100% 위조 투표지인 거죠. 그러니까 조재현 대법관의 무게를 절대 재지 마라. 무게 재는 것을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죠. 속이 시커매가지고 아마 참 이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장당 무게를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장당 무게를 보시면. 네. 근데 이 장당 무게는 사실 선관위가 154mm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높이가, 세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0.01이나 0.0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처럼 2.26이 넘어간다든지, 무게가.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께도 0.12하고 0.16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두께를 딱 재는데 0.16 혹은 0.17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바로 무효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아마. 예. 어쨌든 저는 이제 TV의 의견 코너에 100장을 댔을 때 1.1cm, 그 다음에 100g 모조지 같은 경우에 위조된 네. 그 150g 모조지 같은 경우에 1.6cm가 나옵니다. 뭐 밑에 단어가 좀 복잡하던데 그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보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네. 예, 어쨌든 뭐 촬영이 허용이 돼야겠네. 촬영이 그 과정 전체가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앱손에서 제대로 된 100장을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대신 10장을 잘라가지고 10장을 똑같이 잘라가지고 10장 두께를 쟀더니 그 1.17mm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0장을 쟀다고 하면은 아마 그 지금 누가 댓글로 달아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11mm, 11.7mm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1.17인 거죠. 네네. 1.17cm.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뭐 종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숫자도 거짓말 안 하죠. 네. 그래서 선관위의 기준을 봤을 때 이건 자동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계산을 했을 때 0.117mm가 나옵니다. 100장을 계산했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었거든요, 두께를. 위에는 이제 입력을 다 한 거고요. 손으로 수 입력을 하는 건데, 아래쪽은 자동으로 계산이 쫙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네,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두께는 뭐냐? 0.1170인데, 이걸 반올림 대충 하면,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로 측정한 게 또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계산하는 건 훨씬 더 정밀하다. 왜냐하면 100장을 측정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더 그 100장 단위로 또 나누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도 나옵니다. 무게는 여기서는 10장을 잰 거기 때문에 10장 그대로 나누는 거 이제 무게가 나온 거고요. 100장을 쟀으면 무게는 더 10배로 더 나오고 이게 또 100장을 입력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장당 무게는 1.58g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쟀을 때는 1.57인데 이 정도면은 뭐 저울의 어떤 그 약간의 작은 오차 이 정도면은 허용이 된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양산을에서는 장당 2.64g이 나온 거죠. 작당 2.64 맞습니다. 2.64가 나왔고 네. 전체 100장이 264g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저울이 고장 날 일은 없지만 저울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진짜 확실하다. 그 100장을 잰 게 확실하다. 그리고 264라는 그 숫자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맞다.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다면 사실 이런 사진 한 장으로 해결될 문제거든요. 저울을 그 저울에 투표에 올려놓고 사진. 네네. 네. 현성삼 변호사가 현장에 참가한 걸 보면 재는 순간 적었다고 하거든. 바로 옆에서. 뭐를 적죠? 바로 그 264g을. 아, 네. 그렇게 현성삼 변호사가 참관기를 썼는데 재는 것을 바로 옆에 써가지고 그분 조에 아마 속한 모양이에요. 바로 옆에 264g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근데 그러면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위조 투표지가 제곱미터당 150g 모조지. 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양산을에서 찾아낸 결과는 150g도 아니고 170g 모조지가 나온 거죠.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그런 투표지가 수백만 장이 전국에 지금 투표함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덮거나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은닉하거나 인멸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평량입니다. 평량. 평량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디고는 평량을 쭉 계산해 보니까 148.56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인쇄를 한 다음에 낱장으로 다 프린트해가지고 100장을 더 겹친 다음에 100장의 두께를 재고 가로 세로 재고 무게 재고 해서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것의 평량은 뭐냐? 148.56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규격이 150 평량이거든요. 150의 평량인데 실제로 이런 인쇄물을 측정해 보니까 148.56이 나왔다. 그럼 오차가 얼마가 되냐면 0.96%입니다. 0.96%면 정말 적은 오차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제록스로 이제 한 120모조지입니다. 근데 이건 더 정확합니다. 120모조지인데 119.89라는 평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가 더 적습니다. 0.09%밖에 오차가 안 난다. 네,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평량은 103.67이 나왔습니다. 100모조지인데 103.67이다 하면은 이것도 이제 오차 범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4 용지도 80에 해당하는 평량이고요. 이 A4 용지도 이제 다 무게를 쟀습니다. A4 용지를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0장을 겹쳐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재고 나중에 고무줄의 무게를 따로 재서 고무줄의 무게를 뺀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데 이거는 78.44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평량이 80인데 78 나왔다.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 예, 합격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 문제의 재검표 때의 무게를 한번 대입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께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인디고보다 더 두꺼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너무 빳빳한 게 접히지 않은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봐도 이게 팔랑팔랑 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팔랑팔랑 거려야 되는데, 팔랑팔랑 거리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50모조지인데요. 네. 이게 그 100모조지, 그리고 이거는 150모조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랑팔랑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동시에 지금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걸 만지자마자,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다 해봤어요. 초등학교인 우리 아이들한테 해봤는데, 어떤 게 더 두껍니? 물어보면 다 맞춰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 누구나가 한번 만져보면 두께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져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치로 기록을 남기고 조서에도 남기고 이걸 통해서 전체가 무효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계산을 쫙 해본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양산을에서는 장당 2.64g, 그죠? 네네. 100장당 264g, 네. 정상은 장당 1.58, 네. 100장은 158. 그래서 이제 거의 확실한 위조 투표지로 판결이 난 거죠.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걸 받아들이죠. 이게 정리정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한두 분 정도 글 남기신 분 의견 좀 소개해 줄까요? 네. 그럼 요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마무리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나오고요. 면적은 선관위가 이제 얘기한 그대로 이제 면적 계산한 거고, 평량이 나옵니다. 평량이, 자, 보세요. 평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100이 나와야 됩니다. 100. 네, 여기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선관위가 원래 10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170 가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4%가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한 10%까지도 오차 범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오차가 70%입니다. 70%. 이거는 예. 정말 좀 황당하기도 하면서 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이렇게밖에 못 했는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습도가 높으면 종이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다를 때 비가 올 때 조금 측정을 해봤는데 0.01 혹은 0.02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습도에 따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70%가
그때 안양시 을 재검표 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늘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개도 웃을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마쳤고 이거는 이제 노트북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엑셀 파일을 스마트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넣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100, 200, 264, 23 이 가로 세로 길이랑 장수 요것만 딱 입력하면 끝나거든요.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입력을 하면 되게끔 제가 이걸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또 제가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는 어렵고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올린다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